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벌써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이 1년이 되는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 슬픔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4월 16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시중 예적금 금리도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들이 옮겨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사 고객상담센터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통화 연결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증권사에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요.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평소보다 20-30%나 전화 상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화장실 갈 틈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잊고 있던 증권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달라거나 적당한 투자 상품을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직원들은 최근 결혼정보업체에서 걸려온 단체 미팅 주선 전화를 받고 화랑장을 새삼 실감했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 인원 감축, 성과급 동결 같은 어두운 뉴스만 나왔던 최근 3-4년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몇 년간 연락이 없었던 친척들도 얼마 전 갑자기 찾아와서 정기예금을 깬 돈을 증권에 맡겼다는 관계자도 있고요. 실질 예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자 더 이상은 저금리를 견딜 수 없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1%대 금리, 이 1% 금리 쇼크가 잠자고 있던 돈을 깨워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식 통장은 이미 장롱에 처박아 두었던 개인들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3월 말에 50% 수준에서 지난 13일 기준으로 58.7%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2011년 4월 이후 꼭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2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75%로 떨어졌죠. 이후 본격적인 머니무브, 이른바 머니무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시중자금이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서 주식 등의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머니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시에선 투자자 예탁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신용거래 융자 역시도 2011년 5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 머니마켓 펀드도 규모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요. CMA 잔액도 48조 원을 넘어서는 등 언제든지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바탕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요. 주문에 참여한 개인 주식 계좌 수가 지난 2월 162만 개에서 올 3월 189만 개로 16%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과거 없어서 못 팔던 은행의 특판 예금 인기는 크게 시들했습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2일부터 팔고 있는 2015NH 류현진 정기 예적금은 만기 3년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연 1.85%인데요. 출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3천억 원 한도 중에 1,700억 원 정도만 팔렸습니다. 이 상품은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승수에 따라 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지난해 출시됐을 때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7영업일 만에 한도가 소질된 만큼 굉장한 인기였는데요. 류현진의 부상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금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은행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우리은행이 여자 프로농구 우승을 기념해서 이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특판 상품 강한 우리 한세 정기예금은 한도를 1조 원까지 야심차게 설정했지만 지금까지 1,000억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특판이긴 하지만 금리가 1%대에 머물다 보니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보다는 증시에 돈이 몰리고 있죠. 최근 국내 증시는 저유가 그리고 원화 가치가 낮다는 원저 현상, 또 저금리라는 이른바 삼저 효과 덕을 톡톡히 보면서 4년간 발목을 잡아온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올 1분기 평균 유가가 작년 1, 3분기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99달러였던 작년 평균치에서 올 1분기 유가는 49달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저유가가 상장 기업들의 수익 구조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유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올해 유가 평균이 65조 원까지만 유지된다면 상장사들이 매출 원가를 50조 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12% 이상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저 현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작년 평균 1,054원이었던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올해는 평균 1,103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수출기업 채산성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달러화 강세 기조가 예상돼서 저유가와 원화 약세 추세는 더 강화되고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시장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금리를 견디다 못한 부동자금들,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2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나 투신권은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를 많이 끌어올린 시작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이코리아를 한 규모도 많지만 아시아 신흥 6개국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상대적 편애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월 이후 이달 10일까지 외국인의 한국 증시 순매수 규모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위가 인도인데요. 17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죠. 증시 닮은 꼴 국가로 늘 비교되는 대만에서는 같은 기간 12억 달러를 빼간 것과 비교하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통화 완화 정책들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나라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개인들의 투자 자금도 몰리면서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동향돋보기에서 이렇게 삼저 현상과 증시로 몰리는 자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신용부도 스와프, 이른바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CDS라고 부릅니다.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서 사고 파는 신용거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할 때 B기업이 혹시라도 파산하면 A기업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은행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금융회사 C와 신용거래를 하는 건데요. 일종의 보험거래 성격입니다.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한다면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용파생 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 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고요.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 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CDS 상품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는지, 즉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이른바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점점 낮아져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의 전망을 상향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도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미국 시장에서 전날 종가 기준으로 48.41bp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 기록한 52주 최저점인 48.9bp보다 내려간 수치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1월 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 올해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프리미엄 수치는 한 달여 만인 2월 23일에 59bp까지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는 50bp 선도 무너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의 역대 최저값은 2007년 5월에 기록한 14bp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유가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인 점도 부도 위험을 낮추는 데 한몫했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것처럼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채 관리가 개선됐고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취약성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부도 위험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17bp, 일본의 35.82bp보다는 높지만 홍콩과 중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부도 위험도 역시 하향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3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CDS 프리미엄은 46.7bp로 올해 들어서 5bp가량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과 KT 등도 모두 5bp 정도씩 떨어지면서 부도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은행권과 공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에서 5bp가량 떨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들의 프리미엄 수치도 올해 들어 하락했는데요. 1분기 기업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쾌조에 출발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가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 부도 위험, 또 개별 기업들의 부도 위험까지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들 잘 기억하신다면 투자에도 경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의미를 담아 여는 전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의 댁과 가까우시다면 가볍게 갈 수 있는 곳, 그런 전시 2곳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시입니다. 경기 고양시는 관공서의 청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3년 2월 28일부터 고양시청에 갤러리 600을 개관해 운영 중입니다.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 등을 기획 전시해서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고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 작품과 사진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마음으로 읽는 그림 민화전은 고양민화협회 대관전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부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소망을 간직한 우리 민화라는 제목으로 열리고요. 2부는 모란에 중점을 두습니다. 화왕 모란의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집니다. 민화는 옛 선조들의 소박한 삶에서 태어나서 그 바탕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 회화에 비해 묘사의 세련됨은 조금 떨어지지만 익살스럽고 간결한 형태와 아름다운 색채로 서민들이 바라는 소망을 정감어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민화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든 아름다운 민화를 보시고 각자가 바라는 소망과 염원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고양시청 갤러리 600은 예술작가와 동호회,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하고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박물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함께 독도 공동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대 박물관은 바로 어제 시작해서 다음 달 8일까지 특별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에서 진주를 품은 독도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전해의 자연환경과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 많은 진주 같은 귀한 보물을 품고 있는 독도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해좌전도, 조선국전도 등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와 삼국접양지도, 대일본급 조선 청국전도 등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를 포함해 총 4종 40여 점의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과 또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고 있는 사진 20여 점을 함께 전시합니다. 진주교대 박물관 김현희 학예사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특히 당대 조선이 독도를 생업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 또한 독도를 조선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에서 해방 이후 독도 반환의 과정을 보여주며 독도의 역사와 고유성을 재조명하겠다는 기획 의도도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교대 박물관에는 독도 전시 외에도 포토존, 독도 관련 영상실, 독도 리본 물고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 퀴즈를 풀면 전시회가 끝난 뒤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에서 독도를 알리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와 진주시 2곳에서 열리는 지역 전시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바로 달려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은 10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2012년 2분기에서 2013년 3분기까지의 저가 수주 구간에 수주했던 물량의 공사량이 전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분기에 있었던 비나신 조선소에서의 충당급 환유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전분기 대비로도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 14년 3분기에 4,2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적립하며 더 이상의 충당금 발생 가능성은 낮췄습니다. 분기 평균 환율도 2014년 4분기 달러당 1,104원에서 2015년 1분기에 달러당 1,112원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매우 미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금융부문이 증권업종 시황 개선에 따라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체 연결 영업이익의 흑자 유지에 큰 역할을 한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2분기부터는 조금 더 나은 소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저가 수주 구간에 수주했던 물량의 공사량이 뚜렷하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가 회복기에 수주했던 선박의 공사량이 늘어나면서 실적 회복세도 점차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부문도 적어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낼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주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분기 수주 실적은 2억 불 정도로 전분기 대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 대비 10%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수주 선종도 LPG선, 자동차 운반선 등으로 주력 선종인 PC선은 여전히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수주 부진으로 일감 감소 우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32% 감소하면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조업 잔량도 1.4년으로 업종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조선 시장은 아직 바닥만 확인한 정도일 뿐 아직은 회복 조짐을 크게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감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각각 소개해드렸는데요. 종합해보자면 영업이익이 최악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주 잔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 조업 잔량이 업종 내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좋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5년 PBR은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0.98배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PBR 1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적정 PBR은 0.77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의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입니다. 정호승의 시는 일상의 쉬운 언어로 현실의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는 평소 시인의 소신처럼 쉬운 말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그려내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호승 시인의 몇몇 시는 양희은이나 안치환 등 가수들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시인인데요. 1987년의 시선집과 1991년의 흔들리지 않는 갈대 같은 시집들은 20년 이상 지금까지도 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정호승.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서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서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서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에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두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서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댈 줄 알고 강물을 따라서 흐르게 될 줄 아는 때, 과연 언제일까요? 기대지 않고 조류에 따르지 않는 삶이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면 기대는 법, 따라 흐르는 법을 깨닫게 되나 봅니다. 시간이 들어 성숙해지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화해를 하는 순간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 돌아왔는데요. 아직 가시지 않은 아픔들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